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공부할 작품은 시인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오늘의 공부 순서는요. 시를 함께 살펴보고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본 후 내용을 정리하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기 전에 스스로 시를 읽어봅시다. 읽을 때 이 시의 분위기나 등장인물들을 떠올리며 머릿속에 한 편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았나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그렇죠. 급한 느낌보다는 느리고 평화로운 느낌, 또 계속 반복되는 식구가 눈에 띕니다. 시골의 할머니 댁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등장인물은 누가 있었나요? 졸음에 겨운 아버지도 계시고 화자인 나도 드러나 있고요. 어린 누이, 아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품 향수는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보통 시를 원작으로 가지고 노래를 만들 때에는 노래의 특성에 맞추어서 시어나 구절을 고치고 또 반복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거의 원작과 똑같이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리듬감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시라는 거겠죠. 공부한 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 시인 정지용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떠올려 보라고 한 이유는요. 이 시인이 이미지를 아주 잘 활용한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잘 기억하면서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연과 2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연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야기는 원래 대상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스스로 지줄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줄대다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개천은 고향 마을의 풍경을 그리게 해주는 향토적 이미지겠죠. 그것이 휘돌아 나간다 라는 것은 아주 구불구불하게 마을을 감싸고 도는 강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룩배기 황소, 이 역시 고향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향토적 이미지입니다. 그런 황소가 해살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가 울음을 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울음에 색깔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화자는 울음이라는 청각을 금색이라는 색깔, 즉 시각화하여 고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서도 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읽어보아서 알지만 이 구절이 계속 연의 끝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우리는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이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렴구는 주로 연의 끝에 배치되어 연 구분을 도와주고 시 전체에는 통일감을 줍니다. 또 이 시에서는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이라는 점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연입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식어지면, 질화로라는 것은요, 난로나 보일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으로 하루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여 난방할 때 쓰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숯이나 나무가 재가 되어 식었다라는 것은 겨울밤이 깊어졌다라는 의미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빈 밭은 추수가 끝나고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겨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서 밤바람 소리는 우리도 어떤 소리인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소리라는 청각을 말 달리는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집베개는 지푸라기로 꼬아 만든 베개로 향토적인 이미지를 환기시켜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나요? 네, 아니죠. 가난하지만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서 이연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사면과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입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이란 화자가 꿈꿔왔던 동경의 대상입니다.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함부로 쏜 화살이란 화자가 유년기 시절 막연히 꿔왔던 꿈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풀서비스를 함추름 휘적시던 곳. 여기서 함추름이라는 것은 방언인데요. 이슬에 젖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연입니다. 전설바다, 전설적인 신비로운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어린 누이.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이의 새까만 머리카락입니다. 그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을 춤추는 밤물결 같이 찰랑거리고 새까만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춤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누이는 순수하고 구김살 없이 밝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즉 평범하고 예쁠 것도 없이 아주 소박한 사계절 내내 발벗고 있는 아내. 즉 아내는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바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다음 행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농산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렴구가 나오고 사연 역시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오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성금 별, 시간이 흘러 저녁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그럽다는 것은 촘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문드문 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떠있는 별들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즉 별들이 이동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에 서리 까마귀라는 것은 서리 맞은 까마귀를 뜻하며 힘없는 까마귀가 우지짓고 청각적 심상이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떠들고 있는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 시에는 감각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번엔 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의 갈래와 2번의 성격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자는 어떤 어조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혹시 격정적이거나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시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 이미지들을 열거하면서 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연들을 병렬적으로 전개합니다. 이 외에도 향토적인 시어나 소재를 사용하여 고향 전경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각 연마다 구성하는 대상과 그 배경이 있고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연에서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실개천과 황소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연에서는 겨울밤의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3연에서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4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소박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5연에서는 단란한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각 식구들마다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시각적인 심상은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묘사하는 부분에 사용되었고 청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다양한 심상들을 활용하여 어린 시절 추억을 환기시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역시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향수는 풍부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즉, 시각과 공감각 등의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정지용 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지의 배열에 통일성을 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 후렴구, 그것이 차마 꿈앤드 리칠리아를 각 연의 끝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았나요?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맞습니다. 2번도 후렴구의 기능이기도 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격정적으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한 어조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죽은 누이를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했던 어린 누이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은 고향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